오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 예제를 보내준 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는 와이프라는 내용입니다.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셨고요. 와이프는 가전, 가구, 혼수 해왔습니다. 근데 결혼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기도 하고 아들 낳으라는 소리를 몇 번 하시긴 했어요. 와이프 말로는 그것 말고도 안부 전화 같은 걸로 스트레스 줬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 4년 차인 지금 와이프는 명절, 생신 빼고는 저희 본가에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합니다.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게 있는데 와이프가 너무한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. 추가로 집 명의는 제 명의고요. 아파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처갓집에는 장인, 장모님 생신 때만 전화 드립니다. 방문도 합니다. 명절에는 찾아뵙고 용돈 드리는데 뭘 더 해야 하나요? 와이프는 애들만 데리고 친정은 자주 가지만 본가는 가지 않습니다. 저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해도 그래도 애들 젖병은 내가 씻어주고 애들 잠들고 나면 게임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그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. 그럼 나는 돈만 벌어야 합니까? 게임도 취미인데. 와이프는 가고 싶을 때 처갓집 실컷 가는데 나는 본가 갈 때 애들만 데리고 가니 부모님이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베친다 그러십니다. 와이프가 너무한 건 아닐까요? 이 내용이 지금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댓글이 뭐 수백 개 달렸습니다. 자, 댓글을 다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잘못했네. 빨리 이혼해라.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어떻습니까? 와이프가 너무한 것 같죠? 누구를 상담해 주려고 하는 것은 친구들 무슨 하소연 듣고 뭐 성토하는 거 도와주거나 아,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. 그것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런 이야기를 한다. 그러면 고민이 있고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지도록 그래, 와이프가 좀 너무한 것 같아. 응? 와이프한테 잘 얘기해서 응?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가야지.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음, 이 사람 친구라면. 그런데 상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분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. 자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쭉 읽어드렸죠? 시댁이 아무것도 안 하는 와이프 그러면서 내용을 쭉 적어주셨는데 그것을 글로 적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 상담하는 사람은 글로 써야 됩니다. 키포인트를 이렇게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키포인트의 키워드가 지금 여기 뭡니까? 벌써 막 답을 막 주시는데 예. 이제 그것은 이제 여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고부 갈등에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아내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. 그 말씀 맞습니다.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것은 한 가지 핵심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응? 그러니까 지금 쭉 내용을 이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. 키워드를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? 이 사람이 글을 쓰실 때 제일 먼저 쓴 게 뭡니까?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셨고
부모님 아파트가 키워드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 분이 키워드입니다.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낳으라고 소리를 몇 번 하시긴 했어요. 아들. 그 다음에 육아에 관해서 나옵니다. 끝에 보면 저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해도 이러면서 육아 얘기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안부 전화. 부모님이 안부 전화 같은 걸로 스트레스 줬다. 이렇게. 그래서 키워드가 적어도 한 5개나 6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. 이게 내 얘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. 그러면 이분의 지금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죠.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죠.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들으면 누가 잘못했나요? 아내가 잘못한 것 같죠? 그쵸? 넌 아파트도 받았고, 넌 해온 것도 별로 없고, 별로 해온 것도 없고, 아들도 못 낳고, 그리고 부모한테 찾아가지도 않고, 지금 이 글 내용은 남편의 관점입니다. 아내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. 그것을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. 지금 아내 얘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.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분이 여러분을 찾아왔다. 그래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한다. 아내 안 데리고 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, 저는. 그게 행간을 읽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얘기를 잘 들으면 아내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었고 왜 아내가 가기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. 자,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 속에는 몇 명이 들어있습니까? 자, 첫 번째, 시댁 부모님, 그리고 글쓴이 남편, 글쓴이 아내, 글쓴이 장인, 장모, 이렇게 관련된 시댁 문제, 그리고 부부관계 문제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? 자,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 속에 그 불만, 이 불만이 누구의 불만일까요? 남편의 불만인가? 1번, 2번, 시부모의 불만인가? 여러분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. 그게 사실은 연륜이라는 거고 경륜이라는 건데 이게 친구 얘기라고 들으면 분명히 남편이 아내에게 관해서 성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? 1번 남편, 2번 시부모.